안녕하세요. 여러분의 든든한 경제 길라잡이 청년경제입니다. 오늘은 많은 분들이 궁금해하시고 또 조심스러워하시는 주제죠. 바로 통대환에 대해 모든 것을 자세히 알려드리려고 합니다. 대출을 알아보다 보면 통대환이라는 단어를 자주 접하게 되는데요. 통대환에 대해 좋은 이야기도 안 좋은 이야기도 많아서 혼란스러우셨을 겁니다. 가장 먼저 말씀드리고 싶은 건 통대환을 통해 고금리 대출을 전부 정리하고 안정적인 삶을 살고 계신 분들은 굳이 그 경험을 여기저기 공유하지 않는다는 점이에요. 만약 제가 통대환으로 대출을 잘 정리했다면 처음부터 은행에서 대출을 잘 받은 사람들처럼 그저 평범하게 빚을 갚아나갈 생각만 할 것 같거든요. 즉, 성공 사례는 눈에 잘 띄지 않는다는 것이죠. 지금 이 영상을 보고 계신다면 통대환에 대해 깊이 고민하고 계신 분들이 많으실 텐데요. 오늘 영상에서는 통대환이 정확히 무엇인지, 어떤 분들에게 도움이 되는지, 그리고 어떤 점을 특히 주의해야 하는지, 통대환의 명확한 장점과 단점까지 자세히 파헤쳐 볼 테니 꼭 끝까지 시청해주세요. 자, 그럼 가장 먼저 통대환이 정확히 무엇인지부터 알아볼까요? 통대환은 말 그대로 대출을 통합하여 새로운 대출로 갈아타는 대환 것을 의미합니다. 여러 금융기관에 흩어져 있는 고금리 대출들, 예를 들어 카드론, 현금 서비스, 저축은행, 대부업 대출 등을 하나로 묶어서 더 낮은 금리의 새로운 대출로 다시 받는 금융상품이에요. 쉽게 말해 이자, 부담이 큰 여러 개의 빚을 하나의 대출로 합쳐서 훨씬 유리한 조건으로 갚아나가는 과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기존 고금리 대출을 모두 상환하면서 새로운 저금리 대출로 전환되는 것이 핵심 과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통대환, 분명 매력적인 대안이지만 모든 분들에게 100% 좋기만 한 것은 아닙니다. 그럼 지금부터 통대환의 주요 장점과 반드시 고려해야 할 단점을 명확하게 짚어보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자, 부담 및 월 납입금 대폭 감소. 가장 크고 직접적인 장점입니다. 고금리 대출들을 상환하게 되면 신용점수가 오르고 이를 바탕으로 1금융권 은행에서 낮은 금리로 장기 대출의 10년 이상을 다시 받게 됩니다. 이로 인해 매월 납입해야 할 월 납입금이 크게 줄어들어 가계 부담을 덜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대출 관리의 간편함. 여러 은행, 카드사, 대부업체 등에 흩어져 있던 복잡한 대출들을 단 하나로 통합함으로써 매월 하나의 상환일만 기억하고 관리하면 되니 재정 관리가 훨씬 수월해집니다. 이 심리적인 편안함도 무시할 수 없겠죠? 세 번째로 신용점수 대폭 개선. 이금융권 및 대부업 대출이 정리되고 은행권 대출 한 건으로 통합되면 신용평가 시스템상 신용점수가 상당히 높아질 수 있습니다. 이는 향후 다른 금융활동에도 긍정적인 영향을 미칠 수 있습니다. 네 번째로 추가 대출 가능성 증대. 아무리 혼자 대출을 알아보려 해도 추가 대출이 어려웠던 경우에도 은행권 대출로 정리된 이후에는 필요한 금액을 추가적으로 이금융권에서 다시 대출받을 수 있는 가능성이 열릴 수 있습니다. 통대환의 단점에 대해서도 알아보도록 할게요. 첫 번째로 까다로운 대출 자격 조건. 통대환은 심사 기준이 꽤 까다로운 편입니다. 특히 최근 연체 이력이 있거나 소득 대비 부채 비율이 너무 과도하면 승인이 어려울 수 있습니다. 두 번째로 수수료 및 부대 비용 발생. 통대환을 진행하는 과정에서 대행업체에 수수료를 지불하게 됩니다. 통상적으로 대출 금액의 10%, 15% 정도가 발생하는데 이 비용은 단기적으로 원금을 늘리는 요인이 될 수 있습니다. 무조건적인 이자 감소만 볼 것이 아니라 이 비용까지 고려해야 합니다. 통대환, 이런 분들에게 추천해요. 장점과 단점을 알아보니 통대환이 나에게 맞는 것일까? 하는 고민이 많이 드실 텐데요. 제가 통대환을 강력하게 추천드리는 분들은 바로 이런 분들입니다. 첫째, 신용회복, 개인회생, 파산 등이 어려운 분들. 법적 절차를 통해 재정 상황을 정리하기 어려운 상황이지만 고금리 대출을 여기저기서 많은 금액 사용하고 있다면 통대환을 통해 재정 상황을 개선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둘째, 여러 곳에서 고금리 대출을 이용 중이신 분들. 카드론, 현금 서비스, 대부업 대출 등으로 인해 월 이자 부담이 너무 커서 감당하기 어렵다고 느끼시는 분들이 대표적입니다.
셋째, 대출 관리에 어려움을 겪으시는 분들, 매월 갚아야 할 대출이 여기저기 너무 많아서 상환일을 잊거나 혼란스러워 하시는 분들에게 통대환은 큰 도움이 될 수 있습니다. 대출 관리에 대한 스트레스 해소에도 효과적이에요. 네 번째, 신용점수 개선 및 재정 건전화를 목표로 하시는 분들, 당장의 이자, 부담 경감뿐만 아니라 장기적인 신용관리와 안정적인 재정 계획을 세우고 싶으신 분들께 통대환은 좋은 기회가 될 수 있습니다. 통대환 진행 시 꼭 알아야 할 주의사항. 앞서 장단점을 충분히 이해하셨겠지만 통대환을 성공적으로 마무리하기 위해서는 특히 더 조심하고 현명하게 접근해야 할 부분들이 있습니다. 실질적인 주의사항 3가지를 알려드릴게요. 재대출 조건 및 업체 선정의 중요성. 통대환 진행 시 핵심은 어떤 조건으로 재대출을 받을 수 있는가입니다. 일부 불법 악덕 업체들은 재대출이 안 되면 이금융권으로 유도하는 경우가 많으니 주의해야 합니다. 통대환 경력이 풍부하고 1금융권 은행, 재대출에 성공한 경험이 많은 신뢰할 수 있는 업체를 선정하시는 것이 매우 중요합니다. 대출 계약 전 반드시 은행 대출 조건이 무엇인지 명확히 확인하세요. 비용의 적정성 확인. 통대환 진행 비용은 보통 대환 금액의 10% 15% 수준입니다. 도박 이력이 있거나 특별한 경우가 아니라면 대부분 10%에서 가능하니 너무 과도한 수수료를 요구한다면 의심해 보셔야 합니다. 수수료를 포함한 총 비용 대비 얻을 수 있는 이득을 꼼꼼하게 따져보셔야 해요. 예를 들어 연소득이 3,500만 원인데 부채가 6천만 원이라면 수수료를 포함한 6,600만 원 이상을 은행권에서 한 번에 대환받는 것은 현실적으로 쉽지 않을 수 있습니다. 이런 경우에는 통대환 업체와 상의하여 은행권, 동시 대출 또는 은행 한 곳, 이금융권 한 곳 등으로 나누어 진행하는 방안도 고려해야 합니다. 무리한 진행보다는 나에게 실제로 이득이 되는지를 신중하게 따져보는 것이 중요합니다. 가장 중요한 것은 통대환 후 새로운 빚을 늘리지 않고 꾸준히 상환하는 것입니다. 통대환은 빚의 구조를 개선하는 시작이지 빚으로부터의 완전한 해방은 아니니까요. 줄어든 월 상환액만큼 절약하고 저축하는 현명한 재정 습관을 만드시길 바랍니다. 자, 오늘은 복잡한 대출을 현명하게 정리할 수 있는 통대환에 대해 장점과 단점,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주의사항까지 자세히 알아보았습니다. 통대환은 고금리 대출로 어려움을 겪고 계신 분들에게 한 줄기 희망이 될 수 있는 유용한 금융상품입니다. 하지만 리스크가 분명히 존재하니 오늘 영상에서 다룬 내용을 바탕으로 꼼꼼하게 알아보고 신중하게 결정해야 한다는 점 꼭 기억해 주세요. 오늘 영상이 여러분의 재정 관리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셨기를 바라며 다음에도 더 유익하고 현실적인 대출 정보를 가지고 찾아뵙겠습니다. 통대환이나 대출에 대해 더 궁금한 점이 있으시다면 언제든지 댓글을 통해 문의해 주세요. 여러분의 현명한 재정 생활을 청년경제가 응원하겠습니다.